동화 한국어 버전. 기억을 잃은 사내. 아주 먼 옛날 외딴 곳의 호수 근처에 한 북 연주자가 별빛을 즐기며 걷고 있었어요. 호숫가 근처까지 걸어간 그는 그곳에서 처음 보는 아주 질 좋은 리넨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천 조각 하나를 주워들어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천을 베개에 덮어쓰기로 했죠. 그날 밤 자신의 오두막에서 자고 있던 연주자는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누구야? 누구세요?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전 공주랍니다. 마녀의 못된 마법에 걸려있죠. 마녀는 절 글래스 마운틴 꼭대기에 가둬놓았어요.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이 가져간 그 리넨 조각이 없으면 전 날아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공주님. 주변에 아무도 없길래 주인이 없는 건 줄 알고 주워왔어요. 혹시 제게 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구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절 구해주시려면 글래스 마운틴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야 해요. 그곳에 온다면 마법 대부분은 풀릴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도 탈출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의 힘으로 그 산 정상까지 오르는 건 불가능해요. 아하, 불가능이라는 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런 거예요. 글래스 마운틴이 어디 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공주님. 글래스 마운틴은 힘센 거인들이 가득한 어둠의 숲을 지나 1600킬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전 그만 가야 해요.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연주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어둠의 숲을 향해 출발했죠. 숲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북을 아주 크게 쳤어요. 그러자 커다란 북소리 때문에 숲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죠. 거인들도 북소리를 들었어요. 감히 어떤 놈이 평화로운 내 숲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안녕, 난 북연주자야.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날 잡아보려고. 쟤까는 녀석이 아주 건방지군. 우리가 무섭지 않은 거냐? 만약 내가 혼자 있었다면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이 북이 있으면 이걸 쳐서 사람들에게 너의 거인들을 찾아냈다고 알릴 수 있다고. 너같이 작은 인간이 우리 거인에게 뭘 어쩐다는 거야? 너희들 수천 명 정도는 발로 으깨버릴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머리가 좋거든. 우리가 숲속의 나무 뒤에 숨어버리면 어쩔 거야? 그럼 아마 너희들은 우리 짓밟아버리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지내는 이 숲을 니들 손으로 전부 다 파괴해버릴걸? 그러다가 너희들이 지치고 숲도 모두 사라지면 우린 불을 붙여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인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 글쎄,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처음부터 인간들이 저 녀석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지 마. 방법은 있다고. 내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그냥 두자고 부탁할게. 그 대신 너희들도 날 위해서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 뭐든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제발 이 숲에 불만 지르지 말아줘. 좋아, 그러자고. 그럼 날 글래스 마운틴 꼭대기까지 데려다줘. 그거면 돼. 그래, 알았어. 그 정도쯤이야 아주 쉽지. 당장 가자고. 왜 그래? 인간들에게 숲에 오지 말라고 말해줘. 아, 그거? 알았어. 그래. 연주자는 다시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거인들은 연주자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 생각했죠. 거인은 연주자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린 뒤 옆에 있던 다른 거인의 손바닥에 옮겨졌어요. 마치 계단처럼 말이죠. 그렇게 연주자는 수천 킬로미터를 거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글래스 마운틴 꼭대기에 도착했죠. 정말 고마워, 거인 친구들. 아니야, 고맙긴. 집에 돌아가면 인간들에게 우릴 내버려두라고 얘기해줘. 아, 그거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다시는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말이야. 연주자의 말에 거인들은 안심하고 떠났어요. 글래스 마운틴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죠. 연주자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크 소리에 한 마녀가 문을 열었죠.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지? 보통 사람이 이곳까지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이라는 건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나 그런 거라고요. 지나가던 사람인데 잠시 여기서 쉬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도록 해. 하지만 그 대신 날 위해 일을 좀 해줘야겠어. 이틀 동안 말이야. 네, 좋아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래, 저기 연못이 하나 보이지? 그 연못에 가서 거기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퍼내도록 해. 이걸로. 할 수 있겠지? 오늘 밤 첫별이 뜨기 전까지 끝내도록 해. 가능한지 아닌지 어디 마음껏 시도해보라고. 시도는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마법이 걸린 일인지도 모르지. 아니면 마녀가 날 죽일 수도 있어. 어쩌면 이걸로 연못물을 비우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연주자는 구멍 뚫린 물통을 가지고 연못으로 가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퍼낼 수가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안에 연못을 비울 방법이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연주자는 너무 피곤했어요. 바로 그때 공주가 음식 바구니를 들고 마녀의 집에서 나왔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공주가 말했죠. 걱정 말아요. 내가 마법으로 물을 비워줄게요. 당신은 이곳에 누워서 잠깐 자요. 공주는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돌렸어요. 그러자 연못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죠. 그날 밤 마녀가 연못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거지?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이라는 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 잘했구나. 그럼 너에게 한 가지 임무를 더 주겠다. 잘 들어라. 내일 저 숲에 들어가서 100가지 종류의 꽃을 구해온 다음 그걸로 꽃다발 1000개를 만들어놔. 내일 밤 첫별이 뜨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음날 연주자는 숲에 들어가 열심히 꽃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꽃은 한 송이도 찾을 수 없었죠. 정오가 되자 그는 피곤해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주가 음식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죠. 먹을 동안 공주가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마법으로 꽃다발을 만들게요. 당신은 이곳에 누워서 잠깐 자요. 공주는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돌렸어요. 그러자 100가지의 꽃으로 만든 1000개의 꽃다발이 눈앞에 나타났죠. 그날 밤 꽃다발을 확인하러 온 마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체 어떻게 이걸 다 만든 거지? 이건 불가능해. 말도 안 된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나 불가능한 게 있는 거라니까요. 연주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녀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마법이 풀렸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죠? 저 마녀가 저에게 걸어놓은 마법은 절 구하려 애쓰는 그 사람만이 깰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3가지 임무를 해내야 했죠. 첫 번째 임무는 이곳에 오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이 산 꼭대기에 도착한 순간 마녀는 마법의 힘을 잃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마녀가 준 불가능한 임무를 수락했을 때부터 마녀는 내가 반지를 사용한 마법을 막을 수 없었고요. 공주님, 전 그냥 보잘것없는 북연주자지만 그래도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당신은 낯선 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니요? 난 당신이 정말 존경스러운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나와 남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러려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오두막으로 가서 마녀의 보물을 챙겨 함께 떠나요. 둘은 마녀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귀한 보석,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보물들이 쌓여 있었죠. 연주자는 그걸 가득 챙겼어요. 공주는 2가지를 골랐죠.
아름다운 에메랄드 반지와 루비와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목걸이였어요. 그리고 둘은 떠났죠. 공주가 반지를 돌리자 둘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주의 궁전 앞 성문에 도착해 있었어요. 궁전에 들어가려는데 연주자가 멈춰섰어요. 먼저 부모님을 뵙고 오고 싶어요. 무사히 돌아왔다고 알려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대신 돌아가면 부모님께 입 맞추지 말아요. 입을 맞추는 순간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주님을 잊겠어요? 인사하고 바로 돌아올 테니 걱정 말아요. 연주자는 부모님에게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세 가족은 기뻐하며 서로 축하했죠. 너무 기뻤던 나머지 연주자는 공주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입을 맞췄어요. 연주자는 공주에 대한 기억을 잃었죠. 그가 가지고 온 보물을 가지고 가족은 거대한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귀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죠. 공주는 성문 앞에서 연주자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공주는 어떻게 된 건지 깨달았어요. 그를 찾아 나선 공주는 연주자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저택을 들락거리는 수많은 하인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그곳에서 연주자의 약혼자를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어머나, 반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예쁜 반지네요. 수많은 반지를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반지를 나에게 팔지 않겠어요? 안 돼요. 이걸 내게 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요. 반지를 꼭 갖고 싶어서 그래요. 곧 내 결혼식인데 그때 끼려고요. 알겠어요. 그럼 가지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 대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당신의 약혼자와 단둘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밤 첫 별이 뜨는 순간 만나고 싶어요. 연주자의 약혼녀는 그 반지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기에 청을 들어주었어요. 밤이 되어 공주가 저택으로 올 시간이 되자 그녀는 약혼자의 물에 몰래 수면제를 탔어요. 물을 마신 연주자는 잠이 들었고 노크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문을 열어봐요, 사랑하는 연주자님. 기억 안 나요? 내 마법의 반지를 한 번만 본다면 글래스 마운틴과 마녀,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할 텐데. 제발 문 좀 열어봐요.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문 앞에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연주자는 깊이 잠들어 버렸죠. 다음 날 공주는 다시 저택을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부인. 어머나, 그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에, 정말 예쁜 목걸이네요. 나도 수많은 목걸이를 봤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근사한 건 처음 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목걸이도 내게 팔지 않겠어요? 안 돼요. 내게 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요. 이 목걸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내 결혼식 때 끼면 예쁠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럼 부인이 가지세요. 하지만 그 대신 잠깐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약혼자와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밤 첫 별이 뜰 때 만나러 가겠어요. 연주자의 약혼녀는 그 목걸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기에 청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공주가 연주자를 만나러 올 시간이 되자 그녀는 이번에도 물에 수면제를 탔어요. 하지만 지난밤 공주가 우는 소리를 모두 들은 연주자의 부모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모두 알려주었어요. 연주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든 것이 물에 무언가를 탔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은 물을 마시지 않고 침대에 앉아 공주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봐요, 사랑하는 연주자님. 기억 안 나요? 내 마법의 반지를 본다면 전부 기억날 텐데. 글래스 마운틴과 마녀, 모든 게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연주자는 문을 열었어요. 공주는 그에게 마법의 반지를 보여주었고 연주자는 모든 걸 기억해냈죠. 기억나요, 사랑하는 공주님. 당신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다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공주님을 잊겠어요? 나와 같이 가요. 연주자는 공주를 부모님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죠. 어머니, 아버지, 전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다행이네요. 북이나 치는 연주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는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난 진정한 보물을 찾았거든요. 그렇게 공주와 연주자는 결혼을 하였고 저택에는 큰 잔치와 축제가 열렸어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